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과 함께 동네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홍표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전투기, 국산 전투기 보라매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정을 보면 3월 달이 지나서 원래는 7월에 처녀 비행이라고 표현도 하죠. 첫 비행이 있을 예정인데 이것이 카이 측의 노력과 여러 가지가 겹쳐서 6월에 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루머성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는 배제할게요. 뭐 신빙성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쨌든 6월에 우리의 그 전투기가 첫 비행을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국산화 할 때에 우리 전투기의 문제, 일단 우리의 눈이 되는 레이더는 우리의 원천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술은 뭘까요? 엔진이죠. 그렇죠. 마저 전투기의 어떤 파워와 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엔진 분야입니다. 근데 이런 엔진 분야는 우리가 유도무기 체계를 많이 개발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엔진 기술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전투기급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 그런 터보젯 엔진 기술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다고 합니다. 엔진 기술은 어느 기업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 업체는 전 세계 시장의 3대 엔진 회사들의 하청을 받아서 엔진을 처음부터 자근자근 밟아왔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그래서 한화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그 대형의 그런 터보젯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투기용에 이제 지금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거고, 그것은 사실 우리 쪽에 무인기 개발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뭐 공개는 안 되고 비닝 무기라 그렇지 시험 비행을 다 했고, 이제 공개를 아마도 제 추정으로는 2023년 초 내지는 2022년 말에는 할 건데 거기에 들어간 국산 엔진도 분명 있어요. 그럼 뭐 다음 아덱스 때 공개하겠네요, 딱. 물론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으로는 발표하기는 5,500파운드급의 엔진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5,500파운드라고 하면은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어떤 거랑 좀 비교를 할 수 전투기 있을까요? 엔진으로서는 당연히 해당할 수가 없는 네. 엔진이죠. 그런 규모고 10,000파운드 이상 가야 예. 전투기용 그렇죠. 엔진이 될 수 있고, 보라매로 본다면 14,000파운드가 넘어가는 엔진 2개를 장착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멀죠. 이것이 뭐 보라매에 장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후에 전투기용 그런 엄청난 내구성이 있는 확실한 전투기용 엔진을 우리가 개발해서 실제로 생산도 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선진국이죠. 선진국이 아니라 이제 군사 강국인 네. 거죠. 사실은 이런 전투기 엔진,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국가 다섯 손가락 안에 없죠. 들어가죠. 네. 예. 그럴 정도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보면은 돼요. 보람의 개발만큼이나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엔진의 개발이 향후 이제 대한민국 공군과 대한민국 국방에 아주 중요한 위치와 위상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진에 대한 그 개발의 로드맵을 본다 보면 원래 5,500파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8,000에서 8,500파운드의 엔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국에 가서는 10,000파운드 넘어가는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목표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타임라인은 그러면 KF-21과 어떻게 엮이게 되나요? KF-21은 당연히 그 F414 엔진으로 갑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조금 기존의 F414 엔진에서 좀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엔진이 들어오고 있고 그 엔진으로 갑니다. 120대가 전부 다 그 엔진으로 갈지는 아직 퀘스천 마크입니다만은 그 엔진으로 가되 그 차기 이유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이번 국산화한다는 엔진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FA50의 이제 블럭
계속 이제 그 올라가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되잖아요. 거기에 장착이 우리가 될 수도 개발한 있겠네요. 엔진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무인기를 위해서 사실은 개발을 그렇죠. 한다는 거고 개발이 다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언론에 흘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전투기나 뭐 전차나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외형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흑표도 파워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술을 잘 쓸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국방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엔진 개발이 이렇게 가시권이 들어왔다는 거는 밀떡이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의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죠. 엔진까지 간다는 거는 대단한 거고 이게 신뢰도가 어마무시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중국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전투기에서 자기들이 자화자찬을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엔진이죠. 엔진이잖아요. 특히 내구성 때문에. 아니 한 5년 쓰기도 전에 버려야 되는 엔진이라면 그 엔진이 제대로 된 엔진이겠습니까? 심지어 추력도 아직 100%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많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확인된 바는 없는 거죠 아직. 지금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굉장히 예.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그거를 개발하는 것과 어떤 전투기의 실전 배치 및 양산 일정을 너무 깊게 연관시켜서 흑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흑표 같은 경우는 국산 파워팩을 개발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산 파워팩이 당연히 개발될 거를 무조건 전제로 하고 양산 계획을 짰다가 그게 성능 미달이 되니까 엄청나게 어그러진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런 전철을 밟지는 않아야 되는데 조금은 우려를 저는 내려놓고 있는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라매의 어떤 양산에 미치는 이번 그 국산 뭐 엔진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 오히려 언론이 엮는 거고요. 여러 가지 미사역을 동원해서 사실은 그거하고는 선을 좀 그었으면 싶고 실제 업계나 국방부나 이런 또는 방사청 이런 데서는 그 부분은 완전히 내려놓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5,500파운드 뭐 8,000파운드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무인기에서 우리가 무인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소모성 무기 그렇죠. 체계잖아요. 소모성이죠. 그러다 보면은 불안정할 수 있고 내구성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양산할 수 있는 엔진을 갖다 장착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은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결정적으로 사람이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죠, 그게. 엄청나게 다르니까. 아 그럴 수 있고. 무인기가 한 대 떨어지면은 책임자 누구야로 하지만 유인기가 떨어지면 조종사 어디 있어부터 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엄청난 그렇죠. 차이거든요, 그게. 그것도 있고 진짜 사람 생명이 그렇죠. 걸린 조종사는 거니까. 살아 있느냐를 따지냐 아니냐가 네. 엄청난 차이거든요. 우리가 6세대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도 먼 앞으로 10년 더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유무인 복합 체계는 지금부터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6세대의 다도 아니고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어찌되었던 그러한 멈티 기술의 기초가 되는 것도 역시 무인기란 말이에요. 그럼 무인기를 우리가 계약한 만큼 마음대로 양산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수리할 수 있고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되는 것이 또 기반이 되는 것이 엔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기술 자립, 그렇죠. 자주 국방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이고 저도 뭐 보라매와 연관시키진 이제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5세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도 6세대 개발해야 되잖아요. 6세대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레이더와 엔진을 우리 손으로 어느 정도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죠. 속도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6세대부터는. 속도는 지금과 거의 비슷하되 그 안에서 이제 기술력이 6세대는 더 돋보일 것 같아서 엔진 기술이 만약 확보만 된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엔진 기술 외에 다른 엔진 기술들로 이제 승부를 보는 거니까 노하우가 있으면 어찌 됐건 간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지 않을까. 근데 속도 부분을 말씀 주셔서 한마디 언급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극초음속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는 전투기급의 플랫폼에 극초음속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들 선진 강국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유인의 어떤 전투기 체제에서 쉽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결국은- 생각하는 게 약간 사람이 버티지 힘들지 예, 않을까. 힘들죠. 결국은 예. 그렇다는 얘기는 무인 기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극초음속 엔진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 그 부분은 뭐 앞서의 에피소드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있죠. 하나 쪽에서 엔진 그 기술을 실패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혹시 차선책이 따로 있을까요? 차선책은 많죠. 5,500파운드짜리 정도면 실패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건. 네. 5천 리가 아니 없고요. 만약에 5,500이 아니라 전투기에다 달아야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만약 발생했을 시에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아까 한 얘기도 그건 게 유인 전투기용 엔진이면 실패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만들면은 그러니까 나중 지금 KFX 21 그러니까 보람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거를 만들면은 무조건 국산 엔진 달겠다. 일정도 그거에 맞추겠다고 해버리면은 그러다가 엔진 실패하면 망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산 엔진을 다는 거를 전제로 개발을 하면서 국산 엔진은 그거의 스케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부터 다 쌓아나가는 그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저의 의견을 좀 이야기 드리면 엔진 부분만큼 국산화에서 좀 가장 늦춰진 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어떤 플랫폼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모든 걸 국산화한다는 건 바보짓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효율을 따져봤을 때 지금 전 세계 어느 시장에서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무거 중에 하나의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엔진이거든요. 엔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시대를 넘는 특수한 엔진이 아닌 다음에는 지금 서방권만 예를 들면 3대 회사가 전 세계 마켓 셰어를 다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의 엔진을 그냥 쓰면 돼요. 네, 심지어 스웨덴 사브 그리펜도 엔진은 미제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지만은 사브의 그리펜을 그 누구도 저하하거나 전투기 시장에서 라이벌 아래에서 내려놓거나 하는 그렇죠. 적은 뭐 없습니다. 사브 그리펜이 심장이 미제니까 넌 미제야. 그런 사람 아무도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국산화의 어떤 목을 매는 그런 차원은 아닌데 그러나 이 엔진 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은 정말 예, 필요하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데 엔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엔진 중에서 가장 좋은 엔진이 뭐예요? 예, 저는 그냥 밀리메니아라기보다 일반인 차원에서 그리고 단일 궁금해서. 엔진 추력으로 보면 F-35E에 들어간 F-119.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추력만 따지면 그게 그냥 깡패요 그건 진짜. 거기다가 F-35A에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엔진이잖아요. 그래도 엔진 효율이 모자른다 해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런 엔진을 실제로 내놨어요. 근데 뭐 휘트니랄지 뭐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그런 정도 수준의 엔진이 계속 개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긴 한데 우리는 뚜벅뚜벅 계속 걸어나. 그렇죠. 사실 에이사 레이더를 우리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기술과 대등할 정도까지 가리라고 누가 예측했겠어요? 사실 저도 예측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잖아요. 그래서 미래 일은 모른 거고 대한민국 머리 하나는 좋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걸어서 그런- 저 하나까지 가야죠. 저 하나까지 그럼요. 좋습니다. 네. 예, 저 하나까지 우리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우리는 무한 응원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언급을 많이들 안 하니까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완전 새로운 분야였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밀떡에서만 들을 수 예, 있죠. 첫발이기 때문에 쫄깃합니다. 네, 떡이라. 그래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 또 각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수 네. 있는 부분이니까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요것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